정말 오랫동안 참으셨던 거죠? 네, 이렇게까지 몸이 떨릴 줄은 몰랐어요. 앞쪽 커플은 거의 눕다시피 서로에게 파묻혀 있었고, 옆자리 커플은 입을 떼지 못한 채 숨소리를 섞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는 더 노골적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신음,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생생했지만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창피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모든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만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해 보였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62세의 김은주는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고 말없이 흘러가는 벽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벗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방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있을 땐 늘 주전자 끓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바람 부는 소리조차 허전하게만 들렸죠. 식탁 위엔 언제나 혼자 먹다 남은 밥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마저도 며칠째 그대로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걸 왜 치우지 못하니 참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릇을 치우는 건 남편과의 마지막 흔적을 없애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웃음소리, 아이들 뛰노는 발자국, 그 모든 게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김은주는 집안에서도 늘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발랐지만 그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의식 같은 행동이었어요. 하루는 거실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에 있을까? 이렇게 숨만 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텔레비전을 켜면 재방송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사랑을 나누고 가족과 웃고 떠들었지만 그 모든 장면이 멀리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한숨처럼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이후 은주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옷장은 아직 그대로였고 서랍 속엔 면도기와 손수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가끔 그 손수건을 꺼내 냄새를 맡으면 오래된 향수 냄새와 세제 향이 뒤섞여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 잊자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잊는다는 건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괜찮아, 나 잘 지내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웃는 얼굴 뒤의 쓸쓸함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엔 텔레비전 홈쇼핑을 틀고 점심엔 밥 대신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해질 무렵엔 창가에 앉아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하지만 동시에 무섭게 흘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달력에 표시된 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아무 의미 없는 날짜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주야, 나야. 내일 잠깐 나올래? 묻지 마. 그냥 나와. 수화기 너머 친구 영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나갈게.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긴 한가 봐.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김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뒤척이기만 하다 잠깐 눈을 붙인 듯 했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니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앞 놀이터에선 이웃집 손주가 떠드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유리병 너머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날 밤에도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그냥 이렇게 또 하루를 버티겠지? 그렇게 체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오나 싶었죠.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야, 김은주. 아직도 이러고 살아? 친구 영욱이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운동복 차림의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은주는 놀라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라도 하지. 전화하면 또 안 나올 거잖아. 영욱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커피 마시고 빨리 옷 갈아입어. 왜? 무슨 일 있어? 묻지 말고. 그냥 나 좀 따라와. 살아있는 사람은 좀 살아야지. 그 말투에는 늘 그렇듯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은주는 그 속에 깔린 진심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뒤 한 번도 제대로 웃지 못했다는 걸. 영호가, 나 진짜 그런 거 귀찮아.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조용히 있는 게 이제 그만해야지. 그게 사는 거냐? 영욱은 커피를 테이블 위에 두고 은주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데려간다. 내가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은주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집센 영욱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도대체 어딜 가는데 그렇게 비밀이야? 가보면 알아. 그냥 하루만 나랑 나와. 알았지? 결국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듯 했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들썩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외출을 했던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으니까요. 서둘러 옷장을 열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와 검정 바지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화장대 서랍을 열어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게 몇 달 만이지? 입술에 색이 돌아오자 거울 속 자신이 조금은 생기 있어 보였죠. 그때 현관문 밖에서 영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빨리 안 나오면 나 혼자 간다? 알았어, 알았어. 나간다니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영욱은 활기차고 은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죠. 진짜 어딜 가는데 그래? 묻지마 관광버스. 이름 그대로야. 묻지마. 뭐라고? 그냥 타보면 알아. 은주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묻지마 관광버스? 단어부터가 수상했지만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 있었고 영욱의 차는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다네. 영욱은 운전대를 두드리며 흥얼거렸고 은주는 창밖을 보며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너랑 있으면 내가 끌려다니는 기분이야. 끌려가면 되지 뭐. 내 인생도 좀 흔들려야 해. 영욱의 그 한마디에 은주는 고개를 돌려 친구를 봤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죠. 한참을 달리던 차가
외곽의 큰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커다란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버스 앞에는 오늘 하루만큼은 잊어도 좋아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버스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버스 안은 은주가 기대했던 풍경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입구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엔 흔한 관광버스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열기와 함께 알 수 없는 분위기가 감돌았거든요. 좌석 배열부터가 일반 버스와 달랐습니다. 앞뒤로 일렬로 쭉 놓인 게 아니라 중간마다 마주보는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고 뒤쪽에는 작은 냉장고와 노래방 기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처럼 은은한 불빛이 깔려 있었고 창문에는 모두 커튼이 쳐져 있어 바깥 풍경은 아예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미 335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서로를 처음 보는 사이라기엔 너무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떤 중년 커플은 벌써 손을 맞잡고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고 다른 커플은 어깨를 기대어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소주병을 따르며 자, 한잔하세요 하고 외쳤고 테이블 위엔 견과류, 마른 안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낯선 장면 속에서 은주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뒤따라 들어온 영옥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습니다. 야, 자리 앉아. 어색해도 금방 익숙해져. 여기 대체 뭐 하는 데야? 은주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영옥은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죠. 그냥 오늘 하루 마음 놓고 놀자는 거야. 진짜 그냥 하루. 은주는 반신반의한 채 중간쯤 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출발 전이었지만 버스 안은 이미 취기가 돌고 있었고 술 냄새에 섞인 향수 냄새, 그리고 어딘가 기대에 부푼 웃음들이 묘한 긴장감으로 뭉쳐져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죠. 잠시 후 진행자 역할을 맡은 듯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짙은 화장에 새빨간 립스틱, 붉은 원피스 차림의 그 여자는 당당하고도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나이도, 이름도, 직업도 잊고 즐기자고요. 여긴 현실을 내려놓는 묻지마 버스입니다. 사람들이 와하고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좋다 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은주는 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처음 만난 사이 맞아? 그녀는 자기 무릎 위에 손을 꼭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숨결이 빨라지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빨간 상자와 파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짝 정할 시간입니다. 남성분들은 빨간 봉투, 여성분들은 파란 봉투. 같은 번호를 뽑으신 분들끼리 오늘 하루 커플로 활동하실 거예요.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플 활동? 옆에서 영옥이 웃으며 팔을 찔렀습니다. 그냥 번호 맞는 사람이랑 하루같이 다니는 거야. 게임 같은 거. 걱정 마.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진행자가 상자를 들고 은주 쪽으로 다가왔고 사람들은 하나둘 봉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손은 떨렸습니다. 나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나 지금 뭘 하려는 거지? 그러면서도 손은 자연스럽게 파란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봉투 하나.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12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곧 버스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12번 저요.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 은주는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묻지 말고 그저 즐기세요.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버스 안 곳곳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다 잊자. 좋다, 한번 놀아보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이며 공기가 한층 더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소리 속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묻지 말고 즐기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는 미소를 지은 채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긴요, 서로의 과거를 들춰보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는 남편 잃고, 누구는 혼자 살고, 누구는 그냥 외로워서 왔겠죠.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사람으로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묘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누구는 남편 잃고라는 말에 은주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자신이 들킨 사람처럼 그 말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 박혀버린 느낌이었죠. 창밖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것이었어요.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햇살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은한 조명이 천장에 깔려 있었고 트로트 음악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는 게 뭔지 묻지 마세요. 노래 가사가 버스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고 웃음소리가 하나둘 번져갔습니다. 자, 옆에 짝이 있으시죠? 오늘 하루는 그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진행자가 외치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어딘가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은주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가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저도요. 남자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묘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서는 벌써 술잔이 오갔고 뒤쪽에서는 트로트 대신 신나는 댄스곡이 틀어졌습니다. 여기 소주 좀 더 주세요. 자자, 건배. 사람들은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된 듯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은주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이들이 모여 이렇게 쉽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자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냥 분위기가 좀 낯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조금 그렇네요. 그의 대답이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말 하나에 은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낯선 버스 안에도 누군가는 자신처럼 어색하고 누군가는 억지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진행자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위기 좀 올려볼까요?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노래방 화면에 트로트 반주가 깔렸습니다. 먼저 부를 커플 계세요? 앞자리에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반짝이는 스카프를 두른 여자는 당당하게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참으려 했건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웃고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쩌면 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청춘을 찾아 누군가는 잊고 싶은 상처를 묻으러 이곳에 왔겠죠. 그리고 자신 역시 그중 하나라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럽고 또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오르자 창문 밖의 풍경 대신
사람들의 웃음이 달렸습니다. 진행자는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질문 금지. 그냥 즐기세요. 그 말에 사람들은 또다시 환호했습니다. 은주는 창가에 시선을 두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냥 즐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옆자리 남자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의 이 버스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여행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이제부터는 제비뽑기 타임입니다. 옆자리 짝은 잠시 잊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보세요. 진행자가 호루라기를 불며 웃자 사람들은 하나둘 버스 앞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종이컵 안에는 색색의 구슬이 담겨 있었고 뽑은 색깔이 같은 사람끼리 하루 동안 짝을 이루게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어색하게 줄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하나를 집었습니다. 하늘색 구슬. 그녀는 구슬을 든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괜히 뽑았나 하는 마음이 스쳤습니다. 하늘색 누구세요? 하늘색? 어디선가 묵직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반팔티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구슬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넓은 어깨,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진 채 번지는 미소가 왠지 모르게 듬직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장태수라고 합니다. 은퇴한 헬스 트레이너예요. 은주는 머뭇거리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김은주예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그는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평범한 주부 말고 그냥 김은주 씨로 놀아요. 저도 헬스 트레이너 아닌 그냥 장태수로 있을 테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웃어야 할지 어색해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는 작은 종이컵에 따라둔 물을 건넸습니다. 혹시 술은 못 드세요? 조금이요. 평소엔 잘 안 마셔요. 그럼 제가 조절해 드릴게요. 운동 가르칠 땐 회원님 몸 상태 먼저 보는 게 기본이라서요.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고 은주는 민망함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말투엔 이상한 설득력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거칠게 웃는 얼굴이지만 왠지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고 낯선 사람과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은주 씨는 왜 오늘 이 버스에 타셨어요? 그의 질문에 은주는 살짝 놀랐지만 대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그냥 나오라 그래서요. 사실 별 기대는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친구가 자꾸 답답하다고 나가보라고 등 떠밀었죠. 그러셨구나. 서로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길고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파스 2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무릎 안 좋으세요? 버스 오래 타면 쑤시잖아요. 네 조금. 저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요. 운동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는 파스를 조심스레 내밀었고 은주는 어색하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안에선 남들보다 서로를 좀 더 챙겨야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짝의 역할 아닐까요? 그 말에 은주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챙기겠다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여행에서 가장 처음 받는 따뜻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버스는 여전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과 노래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귀에는 장태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은주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낯선 짝에게
조금씩 마음의 커튼을 걷고 있었습니다. 장태수 씨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을 때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고 그 손을 빼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정작 저는 그런 감정조차 잊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버스가 출발한 뒤 노래방 기계가 한창 돌아가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웃고 술잔을 부딪히고 바깥 풍경은 커튼 뒤로 감춰진 채 사라지고 있을 때 저는 묘하게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손 차가우시네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얼결에 그런가요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제 손이 차가운 건 계절 탓도 체질 탓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누군가와 손을 잡는 일을 피하고 또 피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후 누군가와의 접촉은 늘 죄스러운 감정과 이어졌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차갑게 만들기로 오랫동안 저를 단련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그저 손등에 닿은 체온 하나가 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놀랍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았고 그저 그 손을 제 손등 위에 올려둔 채 잠깐 눈을 감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저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손끝을 지나 어깨를 타고 가슴까지 번지더니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을 슬며시 깨우고 있는 듯 했어요. 왜 이러지?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맴돌았지만 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저와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조금 놀랐어요. 너무 부담되면 말씀하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제가 내뱉은 말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데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이대로 몇 분 더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 손이 떠나지 않길 바랐어요. 눈을 감자 창문 바깥으로 스쳐가는 고속도로 풍경이 상상처럼 그려졌습니다. 그 풍경 속에 저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모르는 그 사람과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로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노랫소리와 웃음은 희미하게 울려 퍼졌지만 제 안에서는 어떤 오래된 겨울이 천천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 위 버스 안의 분위기는 낮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밖에는 간간히 가로등 불빛만이 지나가고 실내는 커튼이 내려진 채로 희미한 조명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왁자지껄하던 관광버스는 마치 다른 세계가 된 것처럼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앞자리에서는 잦은 웃음소리와 귓속말이 흘러나왔고 중간 좌석에서는 서로 기대어 속삭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누군가의 웃음이 터지면 그 울림은 금세 잦아들며 또 다른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잠들었다가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녀가 알던 단체 관광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 커플은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고 다른 커플은 손을 잡은 채 작은 담요를 나눠 덮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은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등을 등받이에
깊게 밀착시켰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장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손등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춥진 않으시죠? 은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불순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 속에는 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보내는 따뜻한 배려와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은주는 그의 손 위에 살짝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어쩐지 손끝이 떨렸고 심장도 조금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마주 닿은 순간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 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와 웃음소리, 가끔은 너무도 적나라한 속삭임들, 그것들은 이제 은주에게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던 그 분위기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너무 오래 얼어 있었던 건 아닐까? 누군가의 손길을, 체온을, 따뜻한 숨결을 이렇게 오래 거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은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장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스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늘 차가운 벽시계 소리만 들리던 집과는 전혀 다른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교차하고 손끝이 닿는 감촉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밤. 은주는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을 아주 천천히 꺼내어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던 시간, 은주의 귓가에 장태수 씨의 목소리가 닿았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톤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죠. 괜찮아요. 나도 많이 외로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은주의 가슴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지금껏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에 이토록 간단하고 진심 어린 말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요. 그들은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말없이 전해지는 따뜻함은 오히려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짝꿍과 함께 숙소로 향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름도 나이도 배경도 묻지 않은 채 그저 한 방을 배정받고 서로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은주와 태수도 펜션의 2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창이 있는 방, 침대 하나, 그리고 묵직한 정적이 감도는 공간. 은주는 처음엔 문을 닫은 채 한참을 서 있었고 태수는 그저 말없이 캐리어를 벽 쪽에 밀어두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언가 강요하지도 눈치를 보이지도 않고 그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고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담요를 펴며 물었습니다.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오늘 하루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이런 버스도 이런 방식도 근데 나쁘지 않네요.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정서 같은 것이었죠. 은주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태수 씨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8년 됐어요. 처음 3년은 버티려고 애썼고 그 후 5년은 그냥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없는 집이 너무 익숙해졌네요.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너무도 비슷해 보였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따뜻해졌고
조심스럽게 마주잡은 손에서 시작된 온기는 서로의 마음속 공허한 구석을 하나하나 채워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 세월 껴안고 있던 외로움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보였고, 태수 역시 꺼내기 힘들었던 아픔을 은주 앞에서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긴 침묵과 속삭임 속에서 천천히 하나가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밤은 둘 모두에게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상처와 상처가 만난 자리에서 피어난 조용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온 햇살이 은주의 눈꺼풀을 살며시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한동안은 이곳이 어딘지 가늠하지 못한 채 조용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결에 느껴지는 낯선 온기, 그러나 어쩐지 따뜻하고 포근했던 이불, 방 안의 조용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은주의 일상을 잠시 멈추게 했고,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간 내린 듯 김이 피어오르는 머그잔이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이미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장태수 씨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그 한마디에 은주는 어쩐지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이상하게 푹 잤어요. 집에서는 새벽마다 깨는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커튼 틈으로 비치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머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오랜만이라. 은주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말로 표현하긴 어려운 감정들이 가슴속에 차올라 있었고, 그저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작은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펜션의 마당에는 다른 커플들이 슬리퍼를 끌며 조용히 산책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 어제와는 조금 달라진 표정을 하고 있었죠. 마치 그 하룻밤이 무언가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어제의 낯설고 복잡한 감정들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뒤따라온 태수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 여행 정말 묻지 마도 좋지만 전 그냥 오늘부터 하나씩 서로 물어보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은주는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던 하루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커피보다 더 따뜻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날 관광버스는 서울행 고속도로를 따라 다시 긴 길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가을이 깊어가는 풍경이 흘러갔고 은주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의 기억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태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은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끝내기엔 아쉬운데요.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집,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은주도 어김없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익숙한 냉장고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 고요함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익숙한 외로움에 가슴이 조여왔을 텐데 지금은 그 조용함 속에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빈 시간을 함께 채워나갔습니다. 태수는 운동을 마치고 나면 늘 전화를 걸었고 은주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은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웃으며 나누는 농담과 사소한 투정마저도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쯤 지나 은주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태수가 살고 있는 도시의 기차역에서 내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 전 그 묻지마 관광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매일 함께 걷는 손이 된 겁니다. 태수는 미리 준비해둔 집 안 거실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별건 없지만 이제 둘이 살기엔 괜찮을 거예요.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남아있던 불안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가서 저녁거리를 장만하고 작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첫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서툰 듯 정겨운 그 식사는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걷기로 한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축하식 같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용히 내리던 평일 오후였어요. 은주는 늘 그렇듯 태수가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에 히읗히읗하고 짧은 답장을 보내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죠. 창문을 타고 흐르던 빗방울 소리에 잠시 멍해졌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서 있는 태수가 보였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장미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비가 오네요. 그는 웃으며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꽃을 식탁 위 유리병에 꽂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젠 익숙해진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나이 들어도 사랑은 시작할 수 있죠. 나랑 같이 살아볼래요? 은주는 순간 그 말을 정확히 들은 게 맞는지 되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망설임도 농담도 없었죠. 창밖에서 빗소리가 부드럽게 흘렀고 커피포트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은주의 가슴 깊은 곳,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공간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외면해온 삶의 공허를 따뜻하게 감싸안는 듯 했어요. 정말 같이 살자는 말이에요? 은주가 겨우 물었고 태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늙어가자는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또다시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죠. 물론 중간에 싸우면 집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땐 꼭 그대 집으로.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눈물이 같이 나왔어요. 그 어떤 로맨틱한 말보다 그 단순한 말이 더 깊이 가슴에 박혔죠. 같이 살아보자. 그 말은 은주에게 사랑 고백이자 새로운 삶의 제안이었고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주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엔 사별의 아픔을 딛고
다시 걸어가려는 한 사람의 용기와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작고 강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문.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머물기에 충분했죠. 냉장고에는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은주가 만든 반찬들과 태수가 사온 커피 믹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아침이면 두 사람이 함께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했고 점심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때때로 서로의 무릎을 베개 삼아 낮잠을 자기도 했고 간혹 옛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창가에 앉아 말없이 저녁 하늘을 바라보다가 태수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날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멈춰 있었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출발했네요. 태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은주는 그 손에서 말보다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사별 후 멈춰버린 인생, 쓸쓸했던 나날들, 텅 빈 집안의 고요함. 모든 것이 태수와의 만남 이후 서서히 변해갔고 이제는 매일이 소중한 날들이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들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은주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던 벽시계 소리마저 이제는 두 사람의 하루를 채워주는 소리로 다가왔고 길었던 외로움의 터널 끝에서 마주한 이 새로운 삶은 은주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시작될 수 있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은주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고맙고 따뜻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만약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외로움이 있다면 혹시라도 누군가와의 연결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은주의 이야기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멈춰있던 인생의 작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바람이 오늘 여기에서 시작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발자국 남겨주시고 우리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